빅테크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떤 블록체인을 쓸 거냐, 뭐 자체 거를 만들겠다라는 곳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활용하겠다라는 곳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들을 선택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선택된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친구들의 미리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결국에 좀 이제 시장에 뭐 이제 증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게 확실하게 이 SEC와 CFTC의 관할권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EC는 증권을 관리하고 CFTC는 말 그대로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상품을 관리하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완전히 그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이드가 없었다면 만들어지는 거고, 최근에 SEC에서 16개 정도의 코인을 이것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코인 리스트들이 있어요. 16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스텔라 루멘 이런 친구들이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가닥이 좀 잡혀 있는데, 확실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뭐 스위치 버튼은 클래리티 법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증권이냐 상품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은행권과 지금 좀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코인베이스랑 JP모건 CEO 수장이 지금 막 서로 다툼을 하면서 너희가 맞고 내가 맞고 뭐 이해관계 충돌도 있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율이 어떻게 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닥 잡히는 것은 누군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자는 못 줍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디 거래에 참여하거나 거버넌스 보상으로 받거나 스테이킹 풀에 넣거나 디파이에 활용했을 때는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일드로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승인이 되는 것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예요. 지금까지 뭐 정말 많은 청산 리스크가 있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손절하고 떠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다, 뭐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업체라든지 뭐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등등 찍어내면서 조 단위 이상을 벌어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특히나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화가 나니까 저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 일가는 이 사업에 손을 떼게 해야 된다, 윤리조항을 좀 강력하게 넣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계속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합의안이 좀 도출이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일단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어떤 시기열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은 상원의 농업이 통과됐고 은행위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위와 농업위가 같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합의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상원의 완전한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빠르면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6월 말까지 진행이 돼서 7월 이제 초에 하원도 어느 정도 이제 근무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하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항을 서로 왔다 갔다 상원 하원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총괄을 시켜야지만 이제 트럼프의 서명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상원에서 농협위원회와 은행위원회가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끝내가지고 상원 통과를 하고 60표 이상을 받아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배제한 이후에 하원이랑 왔다 갔다 해서 7월 달 안에는 좀 트럼프한테 올리고 늦어도 8월 초 중순까지는 서명으로 끝나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불리시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7, 8월에 승인이 안 돼버리면 이제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쩌면 정말 그 4년 주기 사이클과 맞게 올해 10월, 11월까지 심지어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언급드린 그 긍정적인 전망을 우선 좀 한 7대 3의 비율로 저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 올해 11월 초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의 유권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한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성인의 한 20% 정도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지금 계속 암호화폐가 시장이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절반 가까이 반토막 나고. 근데 과연 중간 선거 전까지 트럼프가 지금 나스닥 끌어올린 것처럼 이 코인 시장도 이대로 가만히 놔둘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동성도 중요하고 당연히 명확성도 당연히 중요한데, 정치적인 압박과 그들의 어떤 돈의 이 쩐주로서의 지원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에는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상승장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무엇보다 여기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지금까지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는 항상 수익률이 좋진 않았어요, 암호화폐가. 그래서 과거처럼 그들이 뭐 빨리 올랐다가 또 이렇게 막
중간 선거 때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은 뭐 오르면 한두 달이면 다 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11월이 중간 선거니까 뭐 6, 7월, 7, 8월보다는 한 9월부터 9월, 10월, 뭐 10월 말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짧고 굵게 상승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작년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앞으로 막 적용이 되면서 그 국채도 많이 사고 네. 이제 그 약간 암호화폐가 좀 뭐랄까요,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 확실하게 의미부여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은?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은 인프라나 온체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200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지니엑스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을 더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가고 있고 무엇보다 테더사라든지 서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미 국채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고유동성 품질의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200억 달러 정도 지금 테더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치는 중견국 이상으로 한 한국이나 독일 수준을 다 상회하는 듯한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올해 좀 유의미하게 좀 뭐가 좀 바뀔까요? 어쨌든 이제 중간 선거 지나고 나면 트럼프 임기도 이제 2년 남는 건데 트럼프 임기 안에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쨌든 3,200억 달러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RWA 섹터랑 물리면서 자금이 또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일단 대기성 자금이 많이 충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 결제에서 활용될 수 있겠지만 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들이 뭐 RWA 섹터로서 돈을 넣거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데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기성 현금이 아니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지니어스 액트도 지금 아직 실효 단계는 밟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실효 단계가 시작이 될 거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7월 중하순부터는 이제 완전히 실효가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기관과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채택이 되면서 더 많은 전통금융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지난 그 4년 사이클 주기이기 때문에 항상 중간 선거랑 이제 맞물렸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4년 전에는 중간 선거 때도 계속 하락을 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그 투자하는 사람의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 표심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유권자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빠졌었다면 지금은 확실히 어느 정도 제도권 하나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간 선거 전에도 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또 절반 정도는 또 기관 자금이 이번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2014년 1월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또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이 또 많이 들어오고 월가에서도 담보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 그들이 막 끌어올리기에는 좀 시장 사이즈가 조금은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금융 엘리트들의 어떤 그들의 의도에 맞게 그들이 좀 급작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과 맞아 떨어지려면 방금 언급드린 좀 중간 선거의 임박한 시기 9월, 네. 10월을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못 가면 이더리움도 못 가는 건가요? 이더리움은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이더리움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못 가면 이더리움이든 XRP든 지금 현재로서는 못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한 2조 달러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한 2.4조 달러는 될 거예요. 네. 2조 달러라고 했을 때 한 60%가 지금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몸집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이 암호화폐 씬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기축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기축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니까 비트가 올라가면 또 당연히 알트코인 쪽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더 크게 빠지는 게 지금 현재의 암호화폐의 생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지금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한 65% 정도 빠져 있습니다. XRP도 한 66%, 7%.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 있다면 이더리움 XRP는 한 65%, 7%, 한 60대 중반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투심이 둘 다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그 사용 가치도 약간 어느 정도 쓰잖아요. 그 뭐 생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른 경쟁자의 어떤 출몰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더리움. 예를 들어 뭐 경쟁자. 서클이 뭐 지금 자기들 생태계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서클도 본인들만의 어떤 결제 기반을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아크 네트워크라는 것도 네. 만들고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코인베이스에서도 X40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뭐 인공지능 AI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결제 표준을 또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를 쓰겠다 뭐 솔라나를 쓰겠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각자의 섹터 영역이 존재하고 이미 하나의 금융 인프라, 또 최근에 JP모건에서는 이 머니마켓 펀드를 이더리움 위에 올렸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월가의 대형 금융 기관들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위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MMF를 올리거나 미 국채를 토크나이제이션 하거나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앞으로 그 유틸리티라고 하는 쓰임새, 이 프론트 엔드 단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다. 하지만 그 뒤에 청산이나 결제 백엔드 시스템에서는 제가 이따가 언급드린 XRP나 스텔라루멘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쓰일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하게 뭐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싸운다, 이더리움이랑 리플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리플 안 쓴다, 이게 아니라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누어서 어떻게 더 쓰임새가 나누어져 있고 영역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좀 인지하고서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 지금 현재 온체인 활성화 굉장히 좋은데 가격과의 괴리감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서 뭐 최근에 이더리움 재단의 어떤 중대한 개발자들도 나가고 뭐 프라이버시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중대 사항도 발표한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더리움 자체가 하나의 OS 운영 체제로서, 그리고 윈도우 쓰는 것처럼 아니면 애플에서는 iOS 그 운영 체제 쓰는 것처럼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그런 인터넷 하나의 운영 체제로 계속 활성화가 되는 그런 디앱을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서클이라는 회사가 네. 어쨌든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가 가능하니까 다음번 어떤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서클을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처럼 네.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서클이 앞으로 테더를 이기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에서 뭐 유의미한 한 축을 또 담당해가지고 주식의 가치 상승과 코인 시장의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런 투자는 어려울까요? 서클을 혹시 대표님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클에 뭐 계속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혹시 대표님께서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할 의향이 극도로 높죠. 그래요. 저는 서클에 대한 뭐 주식을 개인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서클사에 대한 투자를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는 저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그들이 하려고 하는 구조 자체도 굉장히 멀티 전략을 쓰면서 잘 나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서클의 뿌리가 이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거든요. 또 그들이 대주주 미뤄보더라도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나 애플, 테슬라의 대주주와 거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하나의 암호화폐 제공 업체이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사업성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송금적인 부분에서도 잘 쓰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또 제레미 할레어가 와가지고 많은 전통금융 기관의 어떤 C레벨들과 만나고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업 구도, 그리고 인프라 측면, 그리고 서클 USDC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멀티체인을 선택하면서 주주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는 서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테더랑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USDT잖아요. USDT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까다롭게 잘 설정되어 있는 유럽 쪽의 MICA 법안, 미카 법안이라고 있어요. 네. 미카 법안도 지금 잘 설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상장 폐지가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유럽 기반의 어떤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테더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대신 서클은 살아남아 있거든요. 미카 법안을 준수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미국의 NYDFS라고 해서 이 뉴욕 금융 서비스청에서도 이 서클의 USDC와 같은 이 서클사 자체를 굉장히 라이선스를 부여하면서 안전한 그린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 테더보다는 USDC가 더 우위에 있고 더 안정성이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USDC보다도 더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리플사가 발행하는 RLUSD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파상 격리 구조까지 갖추고 있고, 방금 언급드린 NYDFS나 뭐 미카 법안 모두 다 준수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블루칩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 신용평가 매기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이 방금 언급드린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A 등급을 받았고, 이 서클의 USDC는 B 등급을 받았습니다. 테더 USDT는 D 등급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 기관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RLUSD나 아니면 PYUSD도 굉장히 좋고요. 뭐 USDC, PYUSD는 이제 페이팔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완전히 실효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방금 언급드린 테더 말고 이제 USDC나 RLUSD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주조되고 기관의 채택을 받으면서 온램프, 그러니까 법정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스위치를 많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결국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은행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회사들이 일종의 이제 사기업이긴 하지만 뭐 은행처럼 앞으로 모든 통화량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물론 뭐 이제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겠지만 국채를 사서 뭐 그만큼 또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수수료만 받아도 이 회사의 가치는 충분히 좋아지는 것이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건 어떤가? 라는 거죠. 네. 지금 그 실제로 뭐 리플사도 그렇고 뭐 피델리티 디지털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아니면 뭐 비트고라든지 아니면 팍소스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 인프라 회사들이 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라고 하는 곳에 은행 인가 신청을 실제로 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클사도 지금 은행 인가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은행이 좀 더 이렇게 다각화로 변화한다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리플사 같은 경우는 또 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 접근 권한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미뤄보더라도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트럼프의 행정 명령과 병렬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점점 은행이 다각화되고 대표님 말씀 주신 서클 같은 경우도 장기적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회사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가 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도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방금 말했던 어떤 서클 같이 뭐 USDC 같은 아예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지고 뭐 빅테크들이 쓰는 개념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빅테크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떤 블록체인을 쓸 거냐, 뭐 자체 거를 만들겠다라는 곳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활용하겠다라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빅테크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들을 선택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머니그램이라고 하는 회사, 이 국경 간 송금에 거의 탑 2 안에 드는 회사거든요. 네. 미국 기반인데 거기도 MGUSD라고 스테이블 코인 하나 냈어요. 네. 머니그램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냈는데 거기도 지금 뭐 솔라나, 뭐 리플 원장, 스텔라, 최근에 스텔라를 선택했거든요.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각각의 빅테크 기반의 어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또 멀티 전략으로 많은 원장을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선택된 그런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친구들의 미리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